안녕하세요. 따뜻한 책 한 잔입니다.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거나 조급한 마음이 들 때, 그리고 위기가 다가오는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흔히 불안감에 휩싸이곤 합니다. 누구에게나 좋은 운이 따라주는 시기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런 어려운 순간에도 이를 기회로 삼는 사람들은 인생을 원활하게 풀어나간다는 사실입니다. 베스트셀러 더 해빙의 저자 이서윤은 신간 운명이 건네는 호의 페이버에서 운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저자는 운이 나만 비껴가는 것 같은 위기의 순간에도 어떻게 운을 내 편으로 만들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지며 이를 기회로 전환하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인생이 잘 풀리지 않는다고 느껴질 때에도 운을 내 편으로 만드는 자세는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운명이 건네는 호의. 서윤이 말을 마치자마자 호정이 차분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선생님, 저는 지금까지 운에 대해 잘못 이해하고 있었나 봐요. 지금까지 행운은 항상 저만 비껴가는 것 같았거든요. 반대로 불운은 저한테만 몰려오는 것 같았고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저는 운이 좋지 않은 편이라고 생각했어요. 호정은 말을 이어갔다. 그러면서도 언제 올지도 모르는 행운만을 간절하게 기다렸어요. 그런데 선생님 말씀을 듣고 나니 그렇게 생각하게 된 건 제가 운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 같네요. 진심 어린 눈빛으로 호정과 눈을 맞추며 그녀의 말을 귀 기울여 듣던 서윤이 좋은 에너지를 실어보내듯 단어 하나하나에 힘을 주어 말했다.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꼭 기억하셨으면 하는 것은 행운이 자신을 비껴간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운명은 호정님에게 호의를 건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호정이 눈을 동그랗게 뜨며 반문했다. 네? 호의라고요? 서윤이 은은한 미소를 띤 채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다. 네, 맞아요. 운명의 호의, 페이버라고 하죠. 보통 좋지 않아 보이는 일이 생겼거나 위기가 찾아올 것 같은 작은 조짐이 있을 때 우리는 스스로 불운의 시나리오를 쓰곤 해요. 이전에 좋지 않았던 경험을 떠올리며 불행한 일이 생길 거라고 예단하기도 하고요. 하지만 우리가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는 그 순간에도 운명은 우리에게 호의를 건네고 있어요. 늦게 피는 꽃. 말을 마친 서윤은 잠시 호정의 눈을 바라보았다. 서윤의 눈길을 마주 대하는 동안 호정은 힘을 얻는 기분이 들었다. 이제 살짝 분위기를 바꿔서 요즘 유행하는 밸런스 게임 문제를 하나 내볼게요.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전성기라고 할 만큼 좋은 운이 오는 시기가 있죠. 그 시기가 인생의 전반부에 있는 것과 후반부에 있는 것, 둘 중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어요? 참고로 운의 크기는 둘 다 비슷하다고 했을 때요. 서윤의 말에 참석자들이 흥미로운 표정을 짓더니 각자의 생각을 말했다. 가장 먼저 눈을 살짝 위로 뜨고 생각하던 상우가 활기차게 입을 열었다. 저는 후반부에 좋은 운이 오는 것을 택하고 싶습니다. 주변에서 보면 젊었을 때 산전수전 다 겪고 남들이 은퇴하는 나이가 되어서야 탄탄하게 사업을 키워낸 분들이 있는데요. 그분들이 주는 감동이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의 말에 지혁도 동의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끝이 좋으면 다 좋다라는 말도 있으니까요. 한편 재현은 고개를 살짝 갸웃했다. 신입사원들과 비슷한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 친구들 생각은 다르더라고요. 영앤리치 하는 말처럼 일찍 큰 돈을 벌고 적당히 유지하면서 사는 게 좋지 않냐고 하던데요. 그 말을 듣는데 저는 유지하는 것도 힘들지 않나? 라고 생각하긴 했어요.
재연의 말을 들은 호정도 수긍하듯 답했다. 하긴 그 친구들 말대로 인생 전반부에 너무 고생하다 보면 일찍 지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던 서윤이 은은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제가 수많은 사례들을 살펴봤는데 사실 이건 정답이 있는 문제예요. 연예계나 스포츠 같은 특수 직업군을 제외한다면 같은 양이라고 해도 40대 이후에 좋은 운을 만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을 성취하곤 했어요. 물론 그때까지 스스로 포기하지 않았다는 전제 하에요. 76세에 시작해 미국의 국민 화가가 되다. 따뜻한 시골 풍경을 담은 풍속화를 그려 미국의 국민 화가로 불리는 모지스 할머니는 76세에 본격적으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그녀가 그림에 심취하게 된 계기는 단순했다. 60대에 남편을 잃고 취미 생활로 자수를 즐겼으나 관절염이 심해지면서 그마저도 어려워졌다. 그때 생각해낸 것이 어린 시절부터 관심을 가졌던 그림이었다. 할머니는 평생 보고 경험했던 미국의 시골 풍경을 그리기 시작했다. 동네 지인들에게 1에서 3달러씩 받고 판매되던 그녀의 그림은 우연한 기회에 한 미술 수집가의 눈에 띄었다. 이후 그림들이 뉴욕에 전시되면서 조용히 살던 시골 할머니는 일약 전국구 스타로 떠올랐다. 늦은 나이에 세상에 알려졌지만 미국인들의 향수를 자극하는 모지스 할머니의 그림은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았다. 그녀는 80세에 첫 개인전을 열었고 88세에 마드모아젤 잡지가 주관한 올해의 젊은 여성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들을 표지 모델로 기용하는 타임지는 93세의 할머니를 표지에 실었다. 그녀가 100세 생일을 맞이했을 때 넬슨 록펠러 뉴욕 주지사는 그날을 모지스 할머니의 날로 선포하기도 했다. 할머니는 정력적으로 활동한 다작 화가이기도 했다. 101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그녀는 30여 년간 1600여 점의 그림을 그렸다. 그중 250점은 100세 이후에 그린 그림이었다. 자신처럼 늦은 나이에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모지스 할머니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사람들은 늘 너무 늦었어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지금이 가장 좋은 때입니다. 전성기. 인생 후반부에 전성기를 맞는 사람들이 좋은 운을 더 잘 활용하는 이유는 어려움에 대한 내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사실 아무리 유리한 운이 들어온다고 해도 그 운을 펼쳐가는 과정에서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따라오기 마련이거든요. 서유는 설명을 계속했다. 젊었을 때 힘든 일을 겪으면서 시련에 대한 내성을 자연스럽게 쌓아온 사람들은 어려운 일들을 만나도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받아들이고 극복할 수 있어요. 무균 상태에서 자라는 것보다 적당히 세균에 노출되며 자라는 것이 면역력을 높여주는 것과 같은 이치죠. 참석자들은 공감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또 힘들었던 경험을 통해 자신의 한계를 깨달았기 때문에 좋은 운이 왔을 때 무모한 시도를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차근차근 원하는 바를 이뤄 나가죠. 또 내가 틀릴 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할 줄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의 협업에도 유리하고 새로운 해결책도 유연하게 받아들여요. 상우는 서윤의 말을 들으며 왠지 힘이 나는 것 같았다. 내가 노력해온 것들이 인생 후반부에서 빛을 발할 수 있다는 말이구나. 왠지 응원받는 기분이네. 이어서 서윤이 따뜻하게 덧붙였다. 무엇보다 자신이 힘들고 아파봤기 때문에 타인의 어려움을 공감하는 능력이 발달된 경우가 많아요. 덕분에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고 좋은 인연들도 불러들이게 되죠.
서윤의 설명을 들은 지혁이 맞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제 주변 사례들을 생각해보니 진짜 그런 것 같습니다. 서울대 법대에 떠들썩하게 입학했다가 지금은 어디서 뭐 하는지도 모르게 잠적해버린 친구들도 많거든요. 소년 등과를 하며 승승장구했지만 불미스러운 일에 휘말려 일찍 옷을 벗은 검사 선후배들도 꽤 됩니다. 그에 비해 젊은 시절에 공부나 일에서 부침을 겪었던 선배들이 중년 이후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만의 길을 탄탄하게 닦아가는 경우 또한 많습니다. 상우 또한 지혁의 말을 거들었다. 저도 20, 30대에 사업에 성공해 화려한 삶을 살다가 순식간에 내리막길을 걷는 케이스를 자주 봐왔습니다. 유흥에 빠지거나 유명인들하고 어울리는 데만 치중해 사업을 등한시하는 경우도 꽤 있고요. 정치 스캔들이나 금융 송사를 거치며 그대로 주저앉고 마는 사례나 여기저기서 돈을 끌어다가 무리하게 사업을 벌이다 부도를 맞는 사례도 아주 흔합니다. 성장기와 성숙기. 잠시 생각에 잠겼던 상우가 진중하게 말문을 열었다. 지난 시간에 페이버의 관점으로 본다면 좋은 운과 나쁜 운이 아니라 성장하는 운과 성숙을 위한 운만이 있다고 하셨는데요. 인생 후반기에 전성기를 맞이하는 사람들은 성장기와 성숙기를 거치면서 스스로를 발전시켜 간 것이 아니었을까요? 지혁 또한 고개를 끄덕이며 상우의 말을 이어받았다. 그렇게 운의 변화를 겪다 보면 아무래도 불안과 마주할 수밖에 없었겠죠. 자신에게 맞는 전략을 실행하면서 스스로를 성장시켰을 거고요. 그래서 불안이 운을 활용하는 열쇠가 된다고 하셨나 봅니다. 서윤이 두 손을 모아 박수를 치는 모양을 만들며 활짝 웃었다. 다들 이렇게 잘 이해하시다니 정말 기쁘네요. 서윤은 한방 미소를 머금은 채 덧붙였다. 우리는 성장기와 성숙기 속에서 운이 주는 과제를 해냄으로써 칼 융이 말한 개성화를 이루어가게 되죠. 바로 진정한 나를 찾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작가님,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전 성숙보다는 성장만 하고 싶습니다. 인재가 엄살을 부리자 사람들이 다 같이 웃음을 터뜨렸다. 서윤도 환한 웃음을 보인 뒤 다정하게 대답했다. 맞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그런데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성장보다는 성숙을 위한 운이에요. 사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동일한 패턴만 반복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서 발전 없는 삶을 살아가죠. 마치 단순한 구조가 끝없이 반복되며 전체를 이루어가는 프랙탈처럼요. 서윤은 차분하게 말을 이어갔다. 이런 프랙털에 갇히지 않으려면 성숙을 위한 운을 잘 받아들이고 그 운이 주는 과제를 제대로 수행해야 해요.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는 나선형으로 진화하면서 더 나은 나로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80세의 최고의 자리에 오른 남자. 중국의 전한시대 기원전 200년에 태어나 하급 관리로 일하던 공손홍은 어느 날 갑자기 직장에서 쫓겨난다. 사마천의 사기에 따르면 그의 면직 이유는 죄를 지어서다. 요즘으로 치면 말 그대로 직장에서 잘린 것이다. 공손홍은 고향인 바닷가로 돌아가 생계를 위해 돼지를 키우기 시작한다. 언제 관직에 돌아갈 수 있을지 기약이 없었지만 그는 손을 놓고 좋은 운만을 기다리지 않았다. 생업을 하면서도 한 손에는 책을 놓지 않았고 특히 춘추를 읽고 학습하는 데 몰두했다. 그렇게 20년이 지나갔다. 당시 한무제 유철은 천하의 포고령을 내리고 인재를 찾는다. 공손홍 역시 이미 60줄에 접어들었음에도 학문적 기량이 뛰어났기에 추천을 받아 황제를 모시는 박사에 임명되었다. 모처럼 찾아온 기회였으나 그가 생각한 대로 일이 잘 풀리지는 않았다. 사신으로 흉노족을 방문한 후 보고서를 올렸지만 황제가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에 공손홍은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병을 핑계로 벼슬을 그만두고 고향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차분하게 학문과 수양에 정진하며 다음 기회를 기다렸다. 그렇게 또다시 10년이 지나고 공손홍은 70세가 되었다. 마침 나라에서 인재를 등용하기 위한 시험이 치러지고 그는 100여 명의 학자들 가운데 1등으로 뽑히게 된다. 이때부터 공손홍은 초고속 승진을 거듭한다. 공손홍, 때를 잘 만나지 못했다면 어찌 그 자리에까지 오를 수 있었겠는가. 한서에 이렇게 기술돼 있듯 그는 뒤늦게 인생의 전성기를 만난 진정한 행운아였다. 하지만 그 행운 뒤에는 제대로 된 기회를 만날 때까지 스스로를 갈고 닦은 시간들이 있었다. 한 발 더 나아가 긴 시간 동안 쌓아온 내공 덕분에 그는 운을 제대로 활용할 줄 알았다. 특히 일찍 출세한 관리들에 비해 처세에 밝았다. 한 발 먼저 황제의 뜻을 헤아려 주군이 원하는 정책을 펼치도록 도왔고 개인 생활은 항상 검소함을 유지했다. 사기에 따르면 공손홍은 3배로 만든 침구를 쓰고 밥을 먹을 때는 고기 반찬은 한 가지 이상 놓지 못하게 했으며 계모가 죽은 후에는 3년상을 지냈다고 한다. 이렇게 처신하니 평판 또한 좋을 수밖에 없었다. 80에 가까운 나이가 되었을 때 공손홍은 관리들 가운데 가장 높은 직위인 승상의 자리에 올랐다. 이후에도 자신의 복록을 풀어 친구와 후배들을 지원하고 유학의 발전에 기여하며 스스로를 낮추었다. 사실 무제 시대는 재상들의 순환기였다. 12명의 재상 가운데 3명은 처형되었고 3명은 자살했다. 오직 공손홍만이 천수를 누리며 승상의 자리에서 세상을 떠났다. 여기까지 운명이 건네는 호의, 페이버의 본문 일부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운이 나를 비껴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에도 중요한 것은 불운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을 활용할 줄 아는 자세입니다. 저자는 운을 끌어당기기 위한 첫걸음은 우리의 마음가짐과 행동에서 시작된다고 강조합니다. 긍정적인 태도와 작은 변화들이 모여 결국 운의 흐름을 바꿀 수 있으며 이는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듭니다. 위기 속에서도 기회를 발견하고 그 기회를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능력이 바로 운을 내 편으로 만드는 핵심입니다. 삶의 모든 순간이 우리에게 선물하는 호의를 믿고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자세가 곧 운명과 성공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이 책 속에는 삶 속에서 운의 흐름을 타는 방법에 대해 더 풍부한 내용들이 많아 직접 읽어보시길 추천합니다. 불운 속에서 숨겨진 기회를 발견하고 운을 여러분의 편으로 만들어 보세요. 구독과 좋아요와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